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근생이라고 하는 형식에 대해서 뭐 설명이 필요 없이 다들 잘 아실 테고, 저는 이제 건축 이론을 이렇게 공부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이제 한국적인 도시건축적인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떤 논의가 가능하며 그래서 어떤 가능하다면 어떤 담론이 가능한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를 제가 그간 공부해오던 내용과 연동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소 제목이 좀 길고 뭐 생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문에서 이제 썼던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의 키워드는 이제 도래한다는 점이 있고 뭐 기원이라는 점이 있는데요. 뭐 오리진이라고도 기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는 좀 provenance라는 이제 단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요. 그 provenance가 이제 뭐 과거 시점의 기원이냐, 뭐 아니면 현재이냐, 또는 미래이냐, 또는 이제 그 어떤 시간성의 어떤 이제 귀속되지 않는 다른 차원이냐 등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도래한다는 거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뭐 언젠가 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조차도 어떤 예측 불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제 뭐 거창하게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도시 일상 속에서의 근본적인 어떤 이제 그 다양한 어떤 여지들이 그러니까 어떤 유형으로서의 근생이 일상에서 작동하는 방식들과 연동을 할 때 어떤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제 커뮤니티의 측면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제 제목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론적인 내용과 사례 연구들이 집합되어서 제가 1시간이나 뭐 1시간 한 1, 20분이나 그 정도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발표에서는 제가 이제 하나의 출발점을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2020년에 공간지에 스페이스 아카데미아라는 논문을 실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냈었던 이제 그 논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 왼편에 보시는 일상은 끊임없는 건축의 화두이다. 라스베가스의 교훈을 통해 근린 생활 시설의 일상성 다시 생각하기라는 제목의 이렇게 영어 논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는 제가 이제 신촌에서 이제 오랜 시간 아마 2000년대 초반에서 한 중후반 정도까지 이제 몇 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주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던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요. 2005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서 건축적으로는 아마도 굉장히 단순한 평면의 구조와 동선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면에 구성되어 있는 어떤 양식이라든지 그 위에 부착되고 탈락되는 간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관계성에 대해서 이제 한 오랜 시간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관계성을 두고 이제 논문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당연하게도 이런 건물들은 상업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용도에 따라서 항상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는 이제 2017년에 한번 이제 사진을 찍어봤는데 형태적으로는 이제 이게 절반 정도가 구획이 되어가지고 이제 왼편의 1, 2, 3, 4층의 층별 창문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오른편에 이제 스타벅스가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인면이 약간 바뀌었다라는 이제 점이 있는데요. 근데 어떤 그런 형태적인 대상 자체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매체적인 측면도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고 12년이라는 차이가 있었고요. 근데 미묘하게 각도가 좀 이제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사람과 이제 나무와 뭐 이렇게 앵글이 약간 다르고 뭐 그림자도 약간 다르고 등등등의 어떤 변수들이 있고요. 그 무엇보다 이제 저희는 이제 사진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실물을 현장에서 이제 가서 당연히 볼 수도 있고 뭐 사진을 통해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뭐 그 둘의 차이는 매체를 한번 거쳤다라는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도시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어떤 다양한 현상들과 뭐 건축적인 유형들 등등을 이제 저는 대상화시킨다기보다는 그 대상과 어떤 식으로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가 이제 물리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시각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뭐 매체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정서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관계성이, 딱 이렇게 이제 손에 잡을 수 있거나 이제 가시화될 수 있는 종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사진이라는 매체가, 동일한 장소를 뭐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제 제 키워드가 이제 근생이다 보니까 또 연동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론 수업에서 이제 학생들이 페이퍼를 쓰고 발표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오른편에는 부산 대학교 근처에 있는 어떤 또 다른 근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떤 학생이 이 사진을 찍었고요. 이 사진을 두고 이제 그 해석하는 것을 발터 베냐민을 통해서 독해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었던 점이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왜 기억이 났을까? 어쨌든 이제 발표의 과정에서 그냥 어떤 건물 자체의 어떤 특이성보다는 이 건물이 경험되는 방식 또는 관계 맺어지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뭔가 유동성이나 이제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지는 않을까. 네, 그런 이제 생각과 함께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발표를 들었을 때 그리고 이제 사진을 다시 받아서 볼 때 뭐 현장이 사실 제가 있는 곳과 멀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진을 통해서 본다는 점. 근데 이제 어쨌든 1년, 2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뭐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해서 이제 어제 한번 가봤어요. 근데 뭐 대략 비슷한데 일단 이제 죄송합니다. 그 외벽에 이제 페인트 색깔이 변했다. 뭐 그런 점이 있었고요. 뭐 이제 1층에 뭐 임대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각도가 대략 비슷하지만 또 좀 미묘하게 다른 점은 이제 불가피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3, 4층의 창문에 이제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가 반사되는 이제 그 방식과 뭐 구름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당연히 차이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여지는 어떤 현상을 이렇게 대상화해서 그 어떤 구성이나 뭐 텍스처나 이런 어떤 차이 자체보다는 이게 어떤 식으로 그 시점에서 현장에서 지각이 되고 경험이 되는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진 뭐 아이폰이든 아니면 카메라든 어떤 그런 그 사진 도구를 통해서 공유되면서 일종의 이제 침묵하는 식의 어떤 공동체의 어떤 속성을 촉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이제 사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벤야민의 기계복제 가능성 시대의 예술 작품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은데요. 이제 벤야민의 이제 그래서 회화와 사진, 뭐 그리고 이제 영화와 연극 이런 어떤 이제 그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관련해서 시각적
죄송합니다. 시각적 무의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하고, 그 후반부에서는 건축 얘기를 합니다. 뭐 사실 이미 잘 알려진 얘기이기도 한데, 그 정신을 집중하는 이제 부분이 있고, 건축은 그거보다는 이제 갤러리에서 건축물을 보는, 미술품을 보는 것보다는 더, 정신이 산란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길을 걸으면서 건축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촉각적으로 뭐 느낄 수도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예술 작품과 건축이 가진 어떤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뭐 그런 논의를 베냐민이 한 지가 이제 그 에세이가 1935년이니까 그게 오래됐지만은 뭐 제 생각에는 여전히 좀 생각할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인용을 한번 보면은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카메라에 나타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것임이 분명하다. 다르다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의 의식이 작용하는 공간의 자리에 무의식이 작용하는 공간에 대신 들어선다는 점에서다. 우리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어떻다는 데 대해서 대충 얘기할 수 있지만 정작 발걸음을 내뻗는 몇 초 동안의 자세가 정확히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단연 아무것도 모른다. 카메라는 그것이 지닌 보조수단, 즉 추락과 상승, 중단과 분리, 연장과 단축, 확대와 축소 등을 통해 개입한다. 우리는 정신분석학을 통해 충돌의 무의식적 세계를 알게 된 것처럼 카메라를 통해서 비로소 시각적 무의식의 세계를 알게 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각적 무의식이라는 데 제가 하이라이트를 쳤고요. 이 시각적 무의식이 말하자면 이제 뭐 카메라를 이제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이 길을 걸어 다니면은 뭐 그냥 어떤 이제 감각적으로 이 건물 또는 이제 그 주변 환경을 스쳐 지나가는 데 불과하겠죠. 근데 이제 이 기계 장치를 통해서 한 번 더 조망을 하고 한번 성찰을 해볼 수 있고 관찰을 하고 뭐 그런 점들이 이제 그 기계 복제가 가지는 또 다른 차원의 이제 경험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뭐 아우라의 상실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베냐민이 이제 아우라의 상실을 이제 어떤 회한을 반드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왜냐하면 이 다른 어떤 여지들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 또는 이제 뭐 이후에 등장하는 이제 일련의 어떤 기술 장치들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방식들의 경험이나 어떤 감각적인 뭔가를 쭉 촉발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어떤 이제 베냐민의 에세이가 이제 근생이라는 어떤 타이폴로지를 이제 대상화시키는 거 말고 그것과의 관계는 맺는 방식을 좀 이론적으로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익숙하지만은 여전히 어떤 시의성이 아예 없지는 않은 이론적인 어떤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어떤 구도에서 저는 이후에 이제 제가 연구해왔던 일련의 몇 가지 사례 연구와 제 박사 논문 관련된 어떤 주제와 어떤 이슈들을 한번 좀 얘기를 또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짤막하게 박사 논문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이제 그 제가 신촌에서 시작했던 그 광고물들의 경험과 같은 게 이제 건축에서 어떻게 읽힐 수 있고 이게 어떤 의미가 대체 있긴 한가? 아니면 이제 철거나 재정비의 대상에 불과한가? 라는 이제 이 어떤 질문이 전혀 충분하게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이제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이제 구도에서 이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뭐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모든 분들이 익숙한 아시아의 밤 풍경에서는 이렇게 네온이나 LED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짝거리죠. 그래서 이제 피터로라는 사람은 이제 네온 환경이란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SF적으로 해석이 되거나 차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 또는 공각기동대 또는 이제 심지어 어벤져스 같은 데서 이제 간판과 같은 게 어떤 특이한 약간의 오리엔탈리즘적인 어떤 시각 문화로서 인지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폴 비릴리오 같은 사람은 이제 유령 경관이다 해서 조금 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어는 다르지만은 근생이라는 건축 형식 그리고 그 내외부에 부착되는 광고물들이 어떤 건축적이거나 도시적인 의미를 가지냐에 대해서는 이제 뭐 사실 셀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중에 아주 일부일 뿐인데요. 그래서 이제 강레이라는 이제 영문학자의 그 소비문화 비평, 압구정동에 대한 비평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 같은데 그런 데서 시작해서 서울 에세이 또는 이제 다시 피터 로우의 동아시아 현대, 무지개떡 건축 또는 최근에서는 이상훈 교수님의 서울 어바니즘 또는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학자 올가 페도렌코라는 사람은 광고물 또는 이제 광고라는 현상을 한국학의 맥락에서 이제 자본주의의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학자 오세미라는 분은 이제 침전물들의 도시라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식민지 시대의 그 사이니지 그러니까 광고 현상의 그 언어를 분석하기도 하고, 근데 언어를 단지 문자가 아니라 언어가 그 발화되는 어떤 현상 또는 발화되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진행형으로서의 광고 분위기, 정서, 정동 뭐 이런 어떤 측면들을 탐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뭐 매우 다양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전시도 이제 많았던 것 같고요. 아마도 대표적인 두 개를 꼽자면 이 보시는 방해 도시 또는 용적률 게임 정도가 이제 근생 또는 이제 그 근생과 연동하는 이제 광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용적률 게임의 경우는 위에 보면 뭐 퍼센티지가 나오고 용적률이 몇 %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주어진 법규에서 어떤 이제 면적을 창출하거나 어떤 형태를 창출하거나 그런 어떤 그 전략들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사례들을 모았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다시 뒤로 돌아가서는 방해 도시에서는 이건 이제 김광수 건축가 분의 이제 그 이미지 작업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여러 이제 건물들을 빼고 이제 그 색 처리를 해서 이제 이 대상 건축물의 외관과 부착되는 이제 광고물들만을 이제 주목하게 하면서 어떤 익숙한데 약간은 좀 키치적이거나 이질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이제 그 관계성을 풀어내려고 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었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서울 이전의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 진행되었던 디자인 서울 사업에서 일련의 어떤 그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이제 보시는 거는 그런 프로젝트들과 함께 이제 많은 보고서들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이제 몇 가지 대표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왼편의 서울의 그 어떤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그에 상반되는 오른편의 이제 대량 생산되는 주택, 그리고 이제 명동과 같은 밤 풍경과 같은 것들이 이제 상반돼서 나타내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게 일종의 상투적인 이분법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마치 왼쪽은 조금 더 이상적이거나 규범적이거나 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할 법한 어떤 이제 도판인 것처럼 이제 여겨지고, 이제 오른편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래서 이제 마치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어떤 종류의 그 논리가 만들어져 왔던 것은 아닐까 라는 어떤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간 있어 왔던 일련의 어떤 그 도시에서의 경관, 그리고 그 경관을 컨트롤하거나 경관에 관여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이제 건축 및 그 건축 인접한 어떤 분야에서의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와 목소리들이 있어 왔다. 네, 뭐 그런 점들이 일단은 제가 이제 그 한번 주목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근생이라고 하는 형식이 사실은 딱 한정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그 한국의 최근의 몇십 년간의 그 도시화와 그 도시의 어떤 그 전개 과정에서 어떤 그 건축적인 기원을 과연 생각해 볼 수가 있나, 또는 그게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나 라는 어떤 질문, 약간은 포괄적이지만은 다시 한번 저의 버전으로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은 한 가지인가 또는 뭐 다수인가 라는 어떤 이제 큰 어떤 범주의 질문에서 아마도 뭐 당연하게도 한 가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수의 기원들이 있다면은 그게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크게 볼 때는 저는 생성적이다라는 이제 표현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이제 뭐 건물이면은 이제 저희가 뭐 대장을 떼면은 몇 년도에 지어졌고, 뭐 건축가는 누구이고, 그런 어떤 일종의 팩트들이 많이 당연하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건축 작품이면은 당연히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 어떤 사실관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접근하고 싶은 어떤 맥락은 그 팩트들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제 당연하게 다 팩트들이 있는데, 그 팩트들과 함께 이제 저희가 도시라는 어떤 키워드를 쓸 때, 그 도시에서 일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쓸 때, 그 도시 일상은 그런 팩트들의 어떤 추적과 어떤 그런 그 팩트들의 이제 조합을 통해서 어떤 도시 이미지나 어떤 도시의 상황이나 그 도시의 시스템 또는 이제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경험된 감각 세계,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좀 충분한 어떤 프레임이 맞는가 아닌가라는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도 하지만은 어쩌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어떤 이제 전제를 가지고 네, 기원이 하나가 아니고 다수이거나 또는 생성한다라면은 그런 어떤 그 관점을 어떤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점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생 간판 도시 건축과 관련된 이제 저의 최근에 이제 논문 등의 어떤 사례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상징적으로는 뭐 건축의 어떤 근본 또는 이제 기원을 말하는 뭐 로지에이 이런 이제 지금 보시는 도판이 있기도 하죠. 뭐 또는 이제 뭐 서양 건축의 그 형식적인 기원 또는 이제 어떤 구심점과 같은 게 있다면 이제 이런 기둥 이제 세 가지의 다른 기둥 양식들을 한번 환기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서양의 건축사에서 끊임없이 이런 세 가지의 다른 기둥이 변형, 확장 등등을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그 기원이 뭐 건축적인 기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어떤 그 측면이 이제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이제 루이스 바라간의 건축과 관련해서 케네스 프램튼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바라간의 그 건축 세계를 영향을 주었던 그런 어떤 그 지역성과 분위기, 주변 환경에서 이제 이런 어떤 에스탄시아라고 하는 이제 대목장 같은 그 어떤 이제 환경과의 영향 관계를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또는 이제 뭐 르꼬르비지에가 이제 이후에 롱샹 이제 성당을 이제 계획을 할 때 주변에 이제 채플이 있었는데 뭐 기존의 채플을 허물고 그 돌을 이제 뭐 건축 계획에 쓰는데 이렇게 남은 돌들이 이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정보를 제가 최근에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제가 상세한 얘기를 뭐 사실 할 수 있는 이제 제가 역량은 이제 되지는 않지만은
아마 지난번에 여기 이제 강의를 오셨던 남성택 교수님의 또 다른 강의를 제가 한번 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르꼬르비제에서의 원시적인 것에 대한 어떤 열망 내지 집착 같은 게 뭐 있다라는 어떤 논조의 그 내용이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돌들이 이제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피라미드의 형태로 만들었을까? 이런 한번 궁금증이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르꼬르비제이가 이제 또 어떤 옛날에 그 어떤 오브제들을 수집하는 뭐 경향이 있었다라는 말을 제가 또 이제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 넓게 보면은 원시적인 것, 뭐 어떤 영어로 프리미티브한 어떤 무언가에 대한 그 관심사를 이제 그게 이제 건축 자체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 건축가 내면에서의 그 어떤 근본에 대한 그 성찰을 하는 그 레퍼런스가 말하자면 현재적인 것보다는 과거였을 수도 있다. 또는 이제 그 두 개 다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기계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이나 이제 예전의 것들, 약간 유물 같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는 점은 또 좀 흥미롭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는데, 꼬르비제가 살았던 그 20세기 초중반에서의 이제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함께, 뭐 이런 이제 자동차를 파르테논 신전과 비교하는 대목이 건축을 향하여의 책에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위에 거는 이제 조금 더 옛날 어떤 이제 고전이고, 근데 이제 고전의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델라지라는 자동차의 이 매끈한 곡선, 과 어떤 그 기능적인 측면에 또한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모티브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약간은 이율배반적이거나 이제 그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함께 생각했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문화의 그 확장과 함께 예를 들어 앤디 월 같은 사람은 대량 생산되는 그 소비문화가 어떤 새로운 감각을 펼쳐냈었거나, 또 이제 그게 어떤 일상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과거의 그 향수라든지, 그 어떤 예를 들어 이제 그림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거 역시 이제 프레드릭 제임슨의 포스트 모더니즘 책에서 매우 이제 유명한 비교 대조의 도판이기도 한데, 반 고흐의 그 구두 한 켤레의 그림에서는 그 일하는 사람의 어떤 애환 내지 어떤 그 하루의 노동의 그 피로함이 이제 그림에서 보여지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어떤 개인화된 그 어떤 이제 삶이 이제 어느 정도 그림으로 반영된 것일 수 있는데, 오른편에서는 실크 스크린이고, 대량 생산된 구두이고, 기성품이면서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어떤 그 삶의 흔적을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점.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각 어떤 상황에서의 그 어떤 고유한 아이덴티티와 같은 것이 더 이상 어떤 그 특정한 개인의 삶의 어떤 특이성이나 아우라 자체보다는 더 뭔가 그런 어떤 개인성이나 어떤 개성이 희미해지고, 대신에 이제 그 누구의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종류의 좀 감성이 등장을 하였다라는 어떤 논의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관련돼서 이미 많이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것은 물론 매우 논쟁적인 프로젝트임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은, 지역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이제 원래 동대문 운동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운동장에 새로운 구조물이 이제 생겨났고, 그 주제가 이제 환유의 풍경 등 어떤 이제 그 외국 건축가의 그 개념을 통해서 뭔가 이질적인 것이 이제
투영이 된 지도 이제 10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건축물 사례는 그 동대문 또는 이제 그 성곽 또 조선시대에 의해서의 그 장소의 기억과 역사성, 뭐 이런 거와 이제 이렇게 차단이 브레이크가 한번 걸리고 이제 새로운 게 그냥 투영된 것일 뿐인가, 또는 이제 1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 자체로서의 어떤 이제 상대적으로는 짧지만은 여기에서의 어떤 다른 방식의 어떤 장소성과 관계 맺기가 혹시라도 생성해오고 있었을까? 그게 과연 어떤 건축적인 의미나 가치가 있을까? 아닐까라는 것은 뭐 논쟁적이겠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은 산발적으로 제가 여러 이제 그 다른 기원들에 대한 이제 사례들을 이제 좀 이제 소개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건축평단을 통해서 답사를 갔을 때 김효만 건축가분의 경독제라는 게 이제 그 일산쯤에 있는 그 주택이거든요.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그 택지지구의 코너에 있는 매우 네모반 듯한 땅인데, 뭐 제가 이제 그 내부를 보고 상당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데 굉장히 이제 복잡하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기둥과 보, 그리고 이제 이 층과 층이 이제 나뉘어지거나 연결되는 방식은 굉장히 이제 복잡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게 딱 어떤 뭐 법칙이나 그런 게 있다기보다는 이제 뭐 건축가분의 말을 들어보면은 이제 공용 공간이 필요했고, 뭐 이제 그 부모와 이제 자식의 어떤 그 층별 어떤 구성에 대한 어떤 그 뭐 고려가 있었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이유들이 건축적으로 이제 풀이되는 어떤 과정에서는 이게 약간은 조금 설명되기 어려운, 굉장히 좀 뭐라고 저도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이제 그 비틀어지고 뭐 휘어지고 한 층에서 이제 여러 개의 보가 이제 사선으로 또는 직교해서 이제 뭐 지나가기도 하고, 뭐 곡선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이 철제 프레이밍이 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물은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어쩌면은 주어진 조건에서 뭔가 합리적으로 또는 매우 체계적으로 뭐 문제를 풀이한다라는 당연히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은 어떤 건축가 개인의 특징 내지 어떤 경향성이 혹시 발현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거는 이제 사실 저의 가설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인상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제가 기원인데 이제 다른 생성적인 기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리차드 에스테스의 오래된 극사실주의 회화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뉴욕에 있는 플랫 아이언 빌딩이 반사된 버스라는 이제 제목의 그림인데요. 앞에는 이제 자동차가 있고 뒤에 버스가 있고, 근데 이제 이 자동차의 트렁크 부분에 버스가 반사가 되고, 이제 거기에는 이제 창문을 열고 사람이 있는 게, 그러니까 어떤 남자의 모습이 이제 비춰지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플랫 아이언 빌딩이 보이진 않는데 이제 유리창에 이제 굴절되어서 이제 보이는 거죠. 전봇대 건물이 이제 굴절되어서 매우 순간적으로 이거는 이제 아마 0점 몇 초 만에 때 사라질 법한 그런 종류의 이미지에 불과한데, 에스테스는 제목에서는 이제 플랫 아이언 빌딩이 나오지만은 그걸 이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는 이렇게 굴절되고 휘어지고 틀어지고 이런 어떤 그 굴절이 여러 번 이제 거친 그 결과물을 이제 이미지로서 이제 표현한다는 것은 그 장소 또는 이제 그 어떤 감각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하는 어떤
방식에 있어서 어떤 재현적인 측면보다는 그 재현될 수 없는 굉장히 일회적인 측면에 조금 더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등등등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몇 가지는 제가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감각 경험의 차원에서 이제 제임스 터렐의 이런 어떤 공간에서 이제 공간의 인지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그 사이즈나 어떤 공간의 구획이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수법이 이제 겐즈펠드라는 뭐 측면이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클 주라는 이제 그 아티스트 최근에 이제 국제 갤러리 이제 전시를 보고 저는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의 공간에 여러 개의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운데 있는 데는 어떤 그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어떤 박스 같은 게 있고, 그 박스에 나무와 이제 유리가 이제 끼워져 있는데, 이게 이쪽에서 볼 때 저쪽에서 볼 때 이제 두께감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있기도 하고, 이게 투명한데 반투명해서 이제 반대편이 약간 이제 연두색의 반대편이 보이기도 하고, 저 멀리가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레이어가 되게 여러 개가 이제 되도록 뭐 하는 어떤 그런 거는 이제 시각적인 일종의 뭐 눈속임 정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공간이라고 할 때 저희가 하나의 어떤 단일한 속성을 지니거나 그게 이제 단일한 또는 이제 명확한 방식으로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어떤 지점에서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아티스트가 실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례들은 약간 산만하고 다 다르지만은 아마도 뭐 감지를 하셨다면은 그런 것 다른 사례들을 이제 좀 아우르는 공통 부분은 그 예측할 수 없는 경험의 양상들인 것 같습니다. 그 양상들은 무엇라 이제 규정할 수가 당연히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동일한 사물 또는 이제 건물을 봐도 뭐 주목하거나 뭔가 더 어떤 이야기를 이제 풀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 누군가에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계획이나 설계의 어떤 영역보다는 경험과 지각 그리고 감각의 약간은 현상학적인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어떤 그 관계에서 이제 후자의 맥락에서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일러스트레이션을 담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정확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상 자체보다는 이제 형상이 있고 앞에 뭐 도로 뒤에 배경이 있으면은 그 형상 배경이 약간은 이제 구분이 좀 희끄무리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좀 이제 감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레이 톤이고 벽면과 지붕과 뭐 앞에 이제 땅과 하늘과 이런 게 조금 소위 플랫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뭐 제가 이 책에서 가져왔는데요. 앤드류 애트우드라는 이제 사람 건축가의 책입니다. 그래서 Not Interesting 이라는 이제 대제목이 있고요. 이 건축가가 실제하는 이제 다수의 건축 작품들을 구글에서 이미지를 이제 다운을 받았고요. 먼저 다운받은 이미지를 다시 본인의 버전으로 이제 일러스트레이팅을 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게 그런 작업물이 되거든요. 그 중에는 이제 유명한 것들,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오진 않았지만은 딜러스코피디오 램프로의 블러 빌딩 뭐 이런 어떤 건물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잘 알려졌거나 그렇지 않거나 소위 작품들을 가져왔는데, 그 작품들을 마주하거나 이제 관계 맺는 방식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애트우드라는 사람이 이게 흥미롭지 않다라는 이제 어떤 말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interesting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영어로 이제 칸트의 무관심이라는 말이 disinterestedness라고, 그러니까 disinterest라고 이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칸트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 3권이 판단력 비판에서 이제 그 일부에서 서블라임, 그러니까 숭고와 아름다움, 그러니까 뷰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역시 이제 그 칸트의 무관심성을 경유를 하면서 건축물 또는 이제 건축물이 놓여지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과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지들이 있을 수 있다. 뭐 크게 볼 때는 이제 인터레스팅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는 건축가의 아마도 영역보다는 이제 그게 어떤 환경에 놓였을 때 그게 어떻게 반응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비평이 시작할 수 있거나 또는 그거 자체가 한계일 수 있다라는 어떤 논조로 이야기를 하는 지점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과 어쩌면 약간은 좀 겹쳐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키워드가 이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제 무심함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차이는 디퍼런스고 거기다 이제 in 붙이면 indifference는 뭐 무관심 또는 무심함. 그래서 disinterest와 뭐 indifference가 뭐 이렇게 유의미하게 뭐 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 약간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에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의 나름의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 뭐 첫 번째는 그냥 관심 없다. 그럴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앞서 이제 그 힙부연 이미지처럼 거리두기를 통한 관계 맺기일 수도 있다. 또는 이제 세 번째는 차이를 무화시키면서 이거는 게 저의 이제 약간 가설적인 해석입니다. 차이들 가운데서 생각하기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또는 이제 그에 따라서 주어지는 어떤 대상의 그 분석 자체보다는 그 분석될 수 있는 대상물이 어떻게 이제 자신의 감각 경험을 통해서 미적이거나 다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나. 또는 이제 그 5번은 관찰자와 그 관찰되는 대상 사이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이게 소통될 수도 있고 또는 소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네. 그렇다면 뭐 소통이 안 된다면 이제 내가 저 대상물의 어떤 미적이거나 어떤 어떤 다른 시스템적인 차원을 이해를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일종의 유의미한 토대일 수도 있지 않나.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건축의 관습과 계보를 그러니까 감상의 관습과 계보를 내파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7번은 이에 따라서 이제 사진 매체를 통한 일러스트 또는 어떤 이제 물리적 현실 세계와 이제 그 관찰자의 관계를 맺는 방식은 뭐 당연히 이제 사람이 생각하고 관찰하고 그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이긴 한데, 또 그와 동시에 어쩌면은 그 인간적인 그 보기와 말하기의 방식에서 수반하는 일련의 어떤 장치들과 비인간 세계들, 뭐 사물들, 뭐 동식물들 등이 있다면은 저희가 이제 건축에서의 어떤 그 보기라는 어떤 상황은 어쩌면 이제 인간 비인간의 어떤 다양한 층위들과 뭐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연동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제 점이 한번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좀 한국 번역을 하자면 어색한데 패시빌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번역하면 수동 가능성이라는 맥락도 일종의 이제 거리 두고 그로 통해 관계 맺을 수 있다라는 어떤 맥락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사전적 정의를 사전 찾아보면 이제 1번, 2번이 있어요. 감동성, 감수성. 아무튼 약간 좀 번역이 좀 불분명한데, 또는 2번은 통과할 수 있음, 그러니까 패스할 수 있다. 3번은 이제 이거는 이제 사전적 정의보다는 뒤에 나오는 이제 그 책에서 나오는 이제 풀이입니다. 액티브 패시비티라는 것은 약간 좀 모순적인 말로 들리긴 하는데,
패시브하게 대상을 관계하는 방식을 액티브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적극적 수동성. 말이 된다면은, 제 말은 아니고 이제 이 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론 비니거라는 미술사학자가 있고, 사실 제 지도 교수이거든요. 그래서 비니거 교수가, 라스베가스의 교훈에 대한 책을, 그러니까 해석적인 책을 낸 게 2008년에 냈고요. 최근에는 이게 짧은 에세이를 데니스 컷 브라운에 대한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이제 에비던트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패시빌리타라고 하는 저 위에 둘째 줄에 오른편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벤투리스 컷 브라운이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를 대했던 태도에 대한 이제 말의 다른 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라스베가스라는 이제 대상물 자체보다는 그 대상이 어떻게 이제 읽힐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판단 유보를 한다라는 이제 대목이 여기에서도 이제 넷째 줄에 딜레이 저지먼트라는 용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더 다른 말로는 서스펜드 저지먼트라고 해서 일종의 이제 그 후설의 에포케와 같은 이제 그 판단 중지의 맥락에서 현상학적인 그 마주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의 프레임에 한정해서 이제 그 대상의 면면을 본다기보다는 뭐 시간을 두면서 이게 약간의 어떤 그 유동하는 어떤 상황들과 연동해서 그 대상물에 대한 어떤 발언을 하겠다 또는 하고 싶다와 같은 그런 태도가 이제 패시빌리티라고 볼 수 있지 않나. 네, 그런 어떤 구도가 예를 들자면 이제 이것도 이제 로버트 벤틀리 스캇 브라운의 이제 책에 등장하는 도판인데요. 위에가 책에 등장한 도판이고 아래는 이제 그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스베가스의 교훈의 도판 33번에 보면은 위에 이제 파노라마 인면이 나오거든요. 밑에 영어로 된 걸 보시면은 Detail from an Edward Lucia Elevation이라고 이제 나와 있듯이 라스베가스의 이제 낮고 약간 박스형의 단조로운 건물들이 이제 파노라마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루시아의 그 선셋 스트립 등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라스베가스는 아니고 이제 이 서부 지역의 그 단조로운 미국의 도시 또는 이제 교회의 풍경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파노라마 이미지 작업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바라보는고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좀 상징적인 뭐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루시아가 이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책이 이제 그 그냥 텍스트가 있다고는 이제 여백이 있고 그 이미지만 있는 것을 펼쳤고 표정은 이제 무표정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또는 하지 않는 건지 불분명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비니거 교수의 그 해석을 이제 빌리자면은 그러니까 무표정하고 영어로 데드펜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심한 관계 맺기이다. 그게 어쩌면은 이 디테일, 사진의 디테일이 어떻다라는 어떤 분석적인 이제 그 시각만큼이나 그 시각이 전제하거나 이제 이미 이제 그 연루되어 있는 일종의 어떤 미적이거나 이제 윤리적인 판단이 그게 전부는 아닐 수 있다. 왜냐면 이제 그 어떤 프레임에 있어서도 이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은 너무 뻔해서 뭐 더 이상 할 얘기 없을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이런 어떤 단순한 사진에서조차도 다른 어떤 판단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근데 이제 너무 프레임되어 있고 너무 고착화되어 있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어떤 여지가 없다면, 뭐 그게 틀린 건 아닌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논의나 어떤 생각의 한정이 씌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그 틀을 어느 정도 우회하거나 이제 부수거나 그럴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제 일종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일련의 도판들이
그런 어떤 관점의 문제들을 위해서 제가 도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느덧 제가 이제 말이 약간 길어져가지고 이제 약간 레퍼런스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고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도시라는 어떤 이슈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도시론, 얼버니즘이 이제 건축, 도시학,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인문학 등등에서 늘 많이 논의되지만은 이 도시의 경험적인 측면에서의 그 지리학 논쟁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지리학 논쟁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11년에 그 영어로 시티 단수로서의 시티 논문집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비판적 도시주의와 어셈블리지 도시주의 이렇게 두 대립되는 진영 사이에 이제 논쟁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후자에 속하는 약간 들레즈적인 계보에서 이제 어셈블리지라는 이제 화두를 통해서 도시가 어떻게 뭔가 다층적인 경험과 어떤 의미 만들기가 가능한가와 어떤 관점에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압드말크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제 도시적인 건 항상 우리로부터 이제 미끄러져 나간다. 그래서 단일한 도시의 이미지나 어떤 이해의 방식이 없을 수 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제 분석 철학자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약간 현상학적인 독해를 시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넬슨 굿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술론이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제 아마 아시는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건축 표기 체계에서 이제 번역이 된 이제 에세이가 있고요. 그래서 건물이 의미하는 방식은 요약을 해보자면은 작품이 있으면 감상자가 있고 지시하는 상황이 있으면 지시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표상이 있으면 해석이 있는데 이제 왼쪽보다 이제 오른쪽의 맥락에서 감상자의 역할이 단지 이미 이제 만들어진 작품을 독해하는 수준에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 거기에서 해석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 해석이 이제 이제 약간 이제 보충하자면 이제 이 넬슨 굿맨이 이제 그 논문의 후반부에서 절대적인 해석, 상대주의적인 해석, 그리고 이제 건설적 상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 이제 그 어떤 분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굿맨은 약간 이제 절대주의적인 해석과 상대주의적인 해석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건설적 상대주의, 번역된 어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건설적 상대주의에서 이미 어떤 일종의 지시와 표상의 어떤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을 다 건너뛰고 무엇이든 해석이 가능하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표상의 요소들을 경유를 하면서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그 어떤 감상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생이라고 하는 어떤 건물 자체보다는 그 근생이 이제 한국의 도시적인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이게 어떻게 경험되고 어떤 공간적인 경험 또는 어떤 시각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탐구에 제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사례 분석들을 해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의미하는 방식이 단일하지 않다면은 해석이 가능하다. 근데 그 해석이 뭐든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면은 그 보이는 어떤 대상물에서 어떤 단서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 그 단서들을 단지 레퍼런스로 삼기보다는 그 레퍼런스가 아직 뭔가 의미가 고착화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감상자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어떤 대상물에 개입을 하면서 나름의 해석을 시도해 볼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이제 보시는 거는 한 가지의 사례인데요. 물론 근생은 아니고 이제
이것도 이제 잘 아실 법한 이제 대학로의 그 김수근 건축가의 아르코미술관의 그 벽면에 부착됐었던 설치 미술입니다. 그래서 최정화라는 아티스트의 이제 설치가 2006년에 있었고요. 벽돌로 된 벽면의 한쪽 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렇게 버려진 현수막들이에요. 그래서 뭐 대리운전도 있고 뭐 어떤 뮤지컬 뭐 홍보도 있고 등등등 있는데 그런 어떤 그 현수막들이 이어져 가지고 이제 위에서 아래로 누려뜨려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이제 가로로 설치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로로 설치했고 약간 읽는데 약간 방해가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조금 더 그 텍스트 자체보다는 그 텍스트들이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배열됨에 따라서 어떤 시각적인 영역을 형성한다라는 어떤 구도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형형색색이고 알록달록하고 뭐 그런 어떤 그 조형 또는 이제 시각적인 효과 자체에 이제 이 최정화라는 이제 작가가 많은 관심을 두고 유사한 일련의 어떤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작업이 건축 또는 이제 광고물 건축 도시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이제 점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일종의 어떤 그 현실 공간에서는 이제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런 어떤 그 시각적인 영역이 그 일종의 그 약간 이제 응축된 약간 스펙터클과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스펙터클이면은 이제 엄청나게 화려하고 뭔가 시각을 마비시키고 거기에서 이제 뭔가 압도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압도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마저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사진 속에는 앞에 뭐 여기 파라솔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제 왼쪽 오른쪽 그 시선이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대상물이 대체로는 이제 예를 들어 그 90년대 소비문화 담론에서는 이런 광고물이 이제 압구정 뭐 패티시 소외 뭐 물씬 이런 어떤 논지와 맞물리면서 이제 광고물은 뭔가 저속한 일상생활이고 뭐 거기에서는 어떤 진정한 어떤 장소성이나 진정한 어떤 그 어떤 도시와의 관계 맺기가 뭐 희석되거나 약간 희미해지고 있다와 같은 어떤 좀 소외이론에 기반하는 논의들이 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논의들과 함께 어쩌면은 이제 그런 논의들이 담론 이전에 이제 어떤 도시의 곳곳에서 이런 종류의 시각 문화가 이미 많이 형성되어 있고 뭐 확산되고 있다면은 거기에서 어떤 항상 그렇게 비판적인 거리를 두면서 이런 어떤 경관, 이런 어떤 시각적인 요소들은 문제적이야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걸까 아닌가라는 어떤 질문을 해볼 때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뭐 수동 가능성, 무심함, 판단 유보 등의 어떤 개념을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는 그렇게 딱 뭐랄까 규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나라는 이제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그 로버트 벤투리, 데니스 컷 브라운의 이제 책에서 대상이 되는 라스베가스라는 그 도시 자체보다는 그 도시에서 어떤 식의 관계들이 일어날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표상과 지시관계에 한정하지 않는 어떤 그 도시의 분위기나 도시의 어떤 역학과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나 와 같은 지점을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의 레퍼런스를 다시 한번 조망해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 역시 이제 비니거 교수의 그 논의를 제가 한국 버전으로 이제 풀이를 이미 이제 논문 등에서 몇 차례 이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기념비다라는 이제 그 일러스트를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는 보시는 것처럼 만화풍의 이제 이렇게 일러스트가 있고 밑에는 이제 박스 형태의 모더니즘을 연상시키는 건물이
위에는 광고판 해서 이제 라스베가스 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건물은 박스고 위에는 간판이 있고 간판은 빛나고 있고 건물은 가려져 있어서 이제 올이냐 장식된 헛간이냐 이런 어떤 대칭 구도에서 이제 저희가 이미 익숙하게 알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문장 자체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지 않을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나는 기념비다라고 할 때 나는 대체 누구이고 기념비는 대체 무엇이며 represent라는 어떤 동사 대신에 am이라고 할 때는 그냥 거기 있다 또는 이제 그러니까 I는 모뉴멘트이다라고 할 때는 이게 어떤 등가어잖아요. 지금 뭐 어떤 게 약간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니거의 교수의 해석에서는 이 건물의 주인이 I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 건물을 사용하는 어떤 상인이 I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의미의 미끄러짐이 생긴다라는 어떤 식의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미국에서는 대체로 이제 이런 약간은 좀 상업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이제 크고 단일한 그 관리 주체 등이 이제 있어서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뭐 상인 또는 이제 그 에이전트가 관리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으로 보면은 이제 근생이라고 치면은 뭐 하나의 건물에 사실 수십 명의 어떤 그 상인들이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은 조금 의미를 조금 확장해서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다면은 뭐 I가 복수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인 어떤 이제 그 상인 주체들이 모여서 지금과 같이 이제 모뉴멘트를 형성한다는 것은 이게 뭐 저희가 피라미드도 아니고 오벨리스크도 아니고 어떠한 것도 이제 모뉴멘탈하지 않는데 여기에서 모뉴멘트라고 불리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의미상 맞지 않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모뉴멘트가 꼭 어떤 그 건축 역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특정한 계층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어떤 구조체에 한정하지 않는다면은 어쩌면은 이제 이 각각의 단위 건물 그리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이벤트들과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형용사적으로 모뉴멘탈할 수 있고 그게 어쩌면 일종의 이런 상업적인 도시 현실에서 커뮤니티 또는 공동체가 작동하는 어떤 단면을 이렇게 일러스트를 통해서 확장적으로 독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과장된 확장이라고 이제 혹자는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하나의 이미지가 단지 무언가를 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여기에서의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저기 실제 건물을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 같은 이미지를 볼 때도 그렇고 그 의미는 이미 어떤 원 저자의 의도에 이제 귀속되어서 이제 이거를 풀이를 해서 그러니까 충분한 것인가와 같은 점에서 이제 이미지의 어떤 해석의 다의성이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덧붙여서 이제 뭐 디디 위베르만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미술사학사의 경우는 이제 파괴로서의 이미지, 이미지 as land 이런 어떤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가 단지 어떤 표상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어떤 그렇다고 이제 무엇이든지 해석이 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숨겨져 있거나 이게 명시되어 있는 단서들이 어떤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가지를 뻗쳐 나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이제 도시의 이미지 그리고 도시의 풍경, 뭐 도시경관, 가로경관 뭐 등등등을 이제 독해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방법론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시간이 어떻게 제가 더 얘기를 해도 되는 걸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사례 자체의 어떤 뭐 독특함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매우 이제 한국에서는 익숙한 도시의 풍경들이 이 어떤 이제 새로운 해석이나 어떤 보기의 방식들이 가능할까라는 점에 조금 더 주목을 좀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해왔던 것 같은데요. 일종의 이제 설치 미술과 회화인데
댄 플레비는 이제 1960년대 설치 미술 형광등을 이제 소재로 한 것이고, 오른편에는 이제 그 일종의 네온 사인 등등등이 어떤 정지된 어떤 시점에서 사진으로 찍혔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림으로 그려졌을 때, 여기에서는 과연 이 한 장의 이미지가 어떤 어떤 의미가 있기는 한 건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애초에 이제 독해를 하는 어떤 이제 그 프레임을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외국인이 종로의 어떤 밤 풍경을 되게 신기하게 보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이걸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려보고 나니까 여기에서 해적선 그리고 옆에 이렇게 화살표가 아래로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평이해 보이는데 이게 사실 되게 순간순간 변하는 어떤 이제 풍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네온이 이제 전멸하고 이게 위에서 아랫 방향으로 이제 내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게 딱 어떤 이제 정해진 그 형태 공간적으로 이제 풀이될 수 있는 어떤 것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되게 미세하게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일종의 이렇게 시계를 보며 저희가 이제 초 단위로 이제 시간이 변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좀 더 그런 규칙적인 어떤 시간의 프레임과 약간 다른 결로서 그냥 그 자체로서 이제 작동하는 시간성이 이 일종의 어떤 자율적인 이 지역의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지하는 그 누군가는 감상자일 텐데, 또 이제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든 감상자일 텐데, 그 감상자와 이 감상되는 대상 사이의 관계는 한 가지 관계성이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또 다른 관계성이 될 테고, 이제 이런 어떤 그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대상 굉장히 이제 평이해 보이는 대상에서의 그 시각적인 재현과 같이 보이는 것이 사실은 그 재현될 수 없는 속성을 역설적으로 반영을 하는 매개체가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어떤 공통분모를 수립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동일한 어떤 그 그림의 내용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어떤 그 현장의 그 생생한 분위기나 소리나 아니면 그 당시에 어떤 다른 이제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던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되면서 동시에 공유가 되지 않기도 하다라는 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종의 그 공통분모를 가지진 하지만은 그게 온전한 종류는 아닐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여기 inessential commonality라고 하는 게 이제 아감벤의 어떤 그 책을 읽으면서 오늘의 제목에서 약간은 이제 좀 연관관계를 짓고자 하는데 사실은 당장은 다소간 조금 더 이제 다듬을 필요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래하는 공동체라는 책이 있고요. 제가 도래하는 라는 이제 단어를 쓸 때 아직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일어나지 않았거나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게 명확한 방식으로 이제 일원화되거나 이게 데이터가 쌓여가지고 뭔가 통계치를 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서의 시간성이라는 것도 이제 그 시계를 보고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소위 하이데거가 말하는 세계의 시간이 아니라 그로부터 비껴나가는 이제 다른 시간적인 차원은 조금 더 이제 신체적이거나 신체가 이제 기술 장치에 의해서 이제 작동하는 어떤 그 시스템의 발현이 이제 시각화되어서 그게 이제 개인의 그 신체와 연동하는 어떤 매개체로서의 그림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라면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 그림에서 동일하게 감지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이나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긴 한데 동시에 그게 온전할 수 없다. 온전하다고 할지언정 그게 온전하게 표현될 수도 없다. 그런 명리에서 이제 일종의 형언할 수 없는 감각적인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대략 마지막 사례 정도를 보고 뭐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근생 건물, 특히 한국적인 상황에서 매우 혼재된 방식으로 이제 광고물들이 근생 내부와 외부 등에 이제 부착되면서 그게 엄청 혼란스러운 시각 경관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역동성에 대해서 제가 뭐 좋다 나쁘다, 뭐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라기보다는 이거 자체가 상당히 그 나름의 일관된 구동 방식이 있다. 몇십 년이 지나도 크게 바뀌지 않은 방식으로 굉장히 혼재된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유의미하게 이제 관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등등등의 이유를 그냥 이게 스쳐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잘 살펴보면은 거기에서의 그 형언할 수 없는 분위기도 있고, 통제될 수도 있기도 하거니와 통제될 수 없는 어떤 논리나 어떤 그 측면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그 에이전트, 일종의 어떤 그 관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주어진 어떤 근생이라는 공간에서 어떤 상업행위를 하고, 그게 어떤 인면에서 특히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이 되는가와 같은 점들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보시는 것 같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이제 숙고해 볼 수 있는 이제 관련된 사례, 그러니까 예술 작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들레즈의 말인데요. 그러니까 포스 대신에 여기서 이제 푸코를 재해석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푸코라는 책에서 힘이 어떤 식으로 실천되는가라는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긴 한데, 근데 그 힘의 작동 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이제 what이라는 질문보다는 이제 how라는 질문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인용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비디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한 1분 30초 정도 되기 때문에 짧게 한번 보고 논의를 하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비디오 자체는 굉장히 짧고요. 제가 몇 개만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광고물 부착에 대한 어떤 일종의 이제 좀 장난스러운 실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결론 차원에서 이제 마지막 사례를 두고 제가 한번 요약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건축 자체에 대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긴 한데, 이제 근생과 같은 건물에서 광고물들이 어떻게 부착되는가에 대한 어떤 한 가지의 뭐 사례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도 다 각자의 어떤 관점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방금 봤던 이제 이렇게 박준범이라는 작가의 영어로 그냥 The Advertisement라는 그 짧은 이제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은 빨리 감기가 됐어요. 그래서 빨리 감기 된 2배속 내지 3배속 정도의 빨리 감기 된 화면을 저희가 본 거고, 거기에서는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사한 어떤 일상적인 상업 경관의 사진을 찍었고요. 사진 찍을 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광고물들이 좀 부착되어 있지만, 아까 그 사진의 오른편에서는 아마 신축 정도 되는, 그래서 뭐 아직 광고물들이 붙지 않았는데 그런 어떤 비어 있는 인면을 일부러 이제 선정해서 찍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미니어처 광고물들을 이제 붙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 보면 이제 빨리 감기 때문에 되게 빨리빨리 이제 그 부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부착하면서 다시 떼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착하거나 그러니까 떼는 어떤 그 행위 주체의 전체를 보는 게 제가 손만 보는 거죠. 손이 굉장히 이제 그 스케일적으로 이제 크게 보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뭔가 예를 들자면 마이다스의 손인가? 또는 제가 앞선 이미지 약간 건너뛰었지만 예를 들어 르꼬르비제의 300만을 위한 도시에서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르꼬르비제의 손이 마치 신처럼 뭔가 위압적이고 탑다운식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도시를 진짜 조닝에 따라서 그 특정한 도시 지역을 특정한 건축가가 이게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것에 대한 상징인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조금 더 허겁지겁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그 큰 손이 광고물 미니어처를 이제 부착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되게 주저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게 얼기설기 붙이기도 하고요. 부착되는 그 표면이 이게 단정하게 이제 어떤 이제 뭐 몇 층에 뭐가 있고 이것들을 이제 합리적으로 부착하는 게 아니라 거의 중첩을 시키는 것과 가깝게, 그래서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어떤 시스템을 이제 고안을 한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암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소위 간판 재정비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재정비를 이제 관여를 하였던 뭐 정부 또는 이제 지자체 등의 어떤 행위 주체들이 분명히 있어 왔었죠. 근데 그 행위 주체들은 합리적으로 단정하게 또는 이제 이 어떤 소통적인 이제 차원을 통해서 광고물을 뭐 통제를 하거나, 그래서 그 원하는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라는 이제 질문도 이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크게 볼 때는 뭐 그런 게 분명히 이제 약간 좀 균일화된 획일화된 경관이 많이 생기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동시에 그럼에도 컨트롤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동시에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서 약간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율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이 있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규율에 한정하지 않는 어떤 미끄러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측면들이 이제 도시에서 굉장히 많이 있겠지만은 뭐 지금의 이제 사례에서는 이제 광고물 부착이 그런 한 가지 단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지금 보시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의 또 다른 사례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군포시의 굉장히 이제는 오래된 2007년 정도의 이제 재정비 사례를 보았었거든요. 그래서 왼편에는 매우 이제 단정하게 뭐 층과 층 사이에 붙이고, 뭐 소위 1업소 1간판에 따라서 이제 하나의 상점은 이제
뭐 2개 이상을 원칙적으로 붙일 수 없다. 뭐 등등의 이제 인면 구성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긴 한데 그 결과 이제 오른편의 이제 모습이 이제 이 코너에 위치한 한 9층 정도 되는 건물이어 가지고 이제 그런 그 인면이 이제 형성이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제가 전후를 가져오진 않지만 전 사진을 보면은 이제 이 대각선 사이드에도 이제 더 복잡하게 부착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탈락이 되었고 사이즈가 줄어들었고 개수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일견 통제가 된 것 같다. 근데 이제 다르게 생각을 또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2007년에 시공이 되었었던 거를 이제 2년 후에 현장 답사를 했었을 때는 이제 또 뭔가 예측되지 못하는 새로운 간판들이 뭐 나타나기도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점은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왜 당연한 얘기가 그렇게 이제 잘 인지가 된다면은 그게 반복되는 현상을 이제 왜 풀지 못할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동시에 들기도 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근생이라는 것은 일종의 박스이고 일종의 프레임이고 속이 비어 있는 프레임에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하는 이제 상업이 들어가서 뭐 내부, 외부, 복도, 엘베 등등에 이제 부착이 되면서 이제 일종의 파사드나 그 도시, 그러니까 건물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규율 가능한가?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예를 들어 이제 뭐 유행에 따라서 어떤 뭐 치킨집이 유행했다가 뭐 닭파동에 따라서 망하면 이제 치킨집이 나가고 임대가 그 현수막이 붙고 이제 이런 거는 이제 너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행위 조치가 과연 있을까라고 할 때는 뭐 있다고 해도 그게 한정적인 시점에서 가능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가능하다고 해도 이게 어떤 이 하나의 근생에서도 이제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을 테고 몇십 명의 등의 이런 이제 커뮤니티의 구성원들은 수행되는 어떤 재정비 사업 등등에 대해서 정말 1%의 불만도 없이 다 동의를 하거나 여기에서 어떤 상호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뭔가 어떤 좀 더 완전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는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어떤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굳이 이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탐구에서는 이제 일상생활에 대한 어떤 논지가 있습니다. 뭐 소위 잘 알려지는 언어 게임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고요. 전반기의 분석 철학 대신에 후반기에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조금 더 현상학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읽혀지고요. 그 중에 이제 1번이 이제 규칙과 따름 사이의 어떤 간극 내지 얽힘이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스탠리 카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평생 비트겐슈타인을 연구한 그런 이제 철학자이고요. 공동체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아마 이 정도 해서 제가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번역한 거에서 조금 매우 러프하긴 한데 어쨌든 공동체를 정의하는 이 카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워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철학적 호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한 죄송합니다. 것의 근거에 대한 우리의 기준에 대한 탐구는 공동체에 대한 주장이다. 등등등 해서 이제 밑에 줄에 나는 나에게 말이 되는 의미에 대한 자신의 확신 이외에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와 같은 식의 이제 얘기를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체라고 할 때는 뭐 한편으로는 이게 뭔가 단일한 의견과 뭔가 의견들이 잘 수렴이 되어가지고 이게 매우 유기적인 종류일 거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나라고 하는 그 행위 주체가 이제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제 중요한 요소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사람이 확신을 과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나? 그리고 확신한 것을 100% 말할 수 있나? 그 모든 어떤 스텝에서 간극이 생긴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나라는 하나의 어떤 행위 주체에도 사실은 이제 일종의 이제 가변적이고 그 가변적인 행위 주체들이 모이는 공동체 역시 이제 가변적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니까 가변성을 이제 전제하지 않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이미지를 아무리 투영해 본들 그게 사실은 늘 그 오뚜기처럼 이제 원점으로 돌아설 수 있다. 원점은 이제 수렴하거나 뭐랄까 완벽한 공유에 이르지 못하는 어떤 이제 뭐 분리 가능한 어떤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슷한 논조로 장르 낭시라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 역시 무의의 공동체, 영어로 the inoperative community라는 이제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도 이제 아감벤 역시 도래하는 공동체에서도 물론 이제 종교적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런 종교성을 차치하고서라도 그 공동체에서의 의견의 불일치 내지는 이제 의견이 온전히 수렴할 수 없는 어떤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어쩌면은 이제 더 조금 더 많이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공동체라는 이슈가 규율의 차원에서 이제 어떤 제도가 되고 프로젝트가 되면서 그게 어떤 이제 지금 보여드렸던 이제 간판 재정비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파사드가 일종의 공동체가 발현되는 어떤 표면이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 표면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약간 좀 오해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또 해보면서 뭐 뒤에 몇 가지 사례는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고 뭐 더 질문이라든지 이제 코멘트나 뭐 의견을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시면은 더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